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 식사는 밥은 꼭꼭 챙겨 드세요. 밥은 좀 드세요. 자, 오늘 교과서는 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봅니다. 그럼 47페이지에 가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4번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냐 할 때, 어디를 배울 때 이거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4번 할 차례 맞죠? 네. 맞죠? 그럼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거든. 장부가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그럼 이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토지의 표시, 하나가 소유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 이래 놓으면 소재 지번입니다. 지목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에요. 경계예요. 경계. 좌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래 있다면 봅시다.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요래 나오거든. 보세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소재입니다. 100이 뭐다? 지번이다. 대가 뭐다? 지목이다. 500제곱이 뭐다? 면적. 됐죠? 여기서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이라면 요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됐죠? 그 다음에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지번을 배우고 있어요. 그 지번을,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뭐다? 소재. 이거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라고 부르고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소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요게 100 있죠? 우리가 읽을 때는 100번지 이렇게 읽지.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번. 지번을 거꾸로 읽으면 뭐다? 번지.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뭐다? 지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번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지번을 배우고 있는데, 자, 요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지번이 이렇게 나오면은 첫 번째, 자, 보세요. 지번의 뜻이 나오거든. 지번의 부여 원칙이 나오거든. 세 번째,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이 나옵니다. 네 번째, 지번 변경이 나와요. 다섯 번째, 결번 대장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지금 이제 시험은 지번은 뜻은 관계없어요. 그냥 지적 공부에 붙이는 번호입니다. 번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면은 토지가 이렇게 있죠. 그럼 몇 필지다? 네 필지. 그럼 여기다가 1, 2, 3, 4 이래 번호를 붙이지. 이 번호가 뭐란 말이고? 지번입니다. 지번. 그 다음에 요 지번 설정의 원칙은 시험에 나오거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지번은 지적 소관청 2,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 요게 하나. 두 번째, 우리나라는 봅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 앞에 뭐를 붙인다? 3.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이죠. 요거를 읽을 때 시작. 배의 1. 또 요거를 뭐라고 읽는다? 의. 그래가 그게 원칙이라 원칙.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식이거든. 이거는 이제 4개가 나와, 4개. 그러니까 하나가, 첫 번째가 신규 등록, 전환. 두 번째가 분할입니다. 세 번째가 합병. 이제 네 번째를 배우는 거예요. 네 번째. 요게 지적 확정 청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 확정 청약. 그럼 요거는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러면 자, 일단 47페이지 책으로 줄을 긋고 공부를 하겠어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지적 확정 청약 그걸 딱 줄을 껐어요. 그래가 밑에 내려오면 박스에 도시개발사업 그거만 딱 줄 거세요. 도시개발사업. 자, 그래가지고 원칙과 예외가 나오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하는데 그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박스 밑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자, 동그라미 칩니다. 준공전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사업계획도. 요거는 27회 때 기출문제 답으로 놓은 거예요. 답으로 놓는데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그 위에 건에 있잖아요. 원칙과 예외가 나오죠. 이거는 지문이 너무 길어. 그래서 시험에 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밑에 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그럼 답은 제 손을 봅니다. 그럼 요래만 합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지. 그럼 필지를 새로 정했다면은 지번도 새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야 지번을 주느냐, 완료되기 전에 주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모든 거는 완료되어야 주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완료되기 전에도 줄 수마다 있다. 그러면 줄 때는 뭘 기준으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자, 시작. 사업계획도. 여러분 사업계획도라는 거는 설계도겠죠. 설계도.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이 지역이 도시개발사업 지구라면 만약에 이렇게 나눈다면은 여기는 학교 단지로 한다. 여기는 상업 단지로 한다. 여기는 공원으로 한다. 여기는 주택 단지로 한다. 여기는 뭐 단독주택 단지다. 아니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로 한다. 이런 설계도가 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럼 읽어보세요. 시작. 사업계획도 딱 됐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옵니다. 준용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밑줄 긋습니다. 지번을 변경. 2번에 밑줄을 긋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3번에 밑줄을 긋습니다.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리로 와보세요. 그럼 이거를 풀 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그러면 법에 뭐라고 나오냐 할 때, 자,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제일 위에 거를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죠. 자, 보세요. 지적법 시간에 사업자가 딱 넣으면 답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농어촌 정비 사업이다, 택지개발 사업이다, 공공사업이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을 한다, 안 한다? 하지, 합니다. 그 청량 이름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확정 청량.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을 자 시작. 지적확정 청량. 그럼 다시 공공사업할 때 실시하는 청량 이름은 시작. 그 사업자가 들어가면 이름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공사업에도 도로건설이 공공사업이잖아요.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시작. 지적확정 청량.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법에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래나. 그럼 결론은 이 5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그러니까 원칙은 종전지번 중, 본번입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블록 단위예요. 예외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에요. 자, 책에 들어가서 줄을 끊고 공부해 볼게요. 자, 원칙을 보세요. 원칙 일어났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확정 청량을 47페이지를 봅니다. 박스의 원칙에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에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밑줄을 긋습니다. 종전의 지번 과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밖에다가 줄 것이에요.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일 때는 그 지번과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다가 줄 것이에요. 걸쳐있는 지번을 자 적었습니다. 제외한 본번.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제외한 본번. 그 다음에 예외를 갑니다.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자르세요. 자, 기억 앞에다가 자르고 옆에다가 요렇게 썼어요. 지번수 부족, 지번수 부족, 지번수 부족, 지번수 부족. 부족할 때는 기억입니다. 줄 것입니다. 블록 단위. 이제는 줄 안 꺼드립니다.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는 필지번을 부번을 부여하거나 니어 그 지번부여에게 밑줄을 긋습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 요래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보세요. 그림으로 그리면 쉬운데 문자로 표현하니까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만약에 자 이렇게 됐거든. 요 두 그림은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럼 자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이렇게 되었거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해봅시다. 지번을 부여합니다. 지번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똑같은 그림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됐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본번밖에 없지. 부번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를 딱 알고 들어가야 돼요.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이거든. 부여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끝번호를 딱 나와야 됩니다. 끝번호. 자, 예를 들어서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11. 그럼 부여해간다는 개념의 가장 쉬운 예는 우리 반에 학교에 학생이 30명이 있어. 그럼 30번까지 있답다 에지. 근데 한 명이 전학 올 수 있답다 에지. 그럼 걔는 몇 번입니까? 31. 아니 그럼 30번 다음에는 당연히 30뭐다 1. 맞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그럼 여기서 결번입니다. 있던 번호가 없어지는 게 결번이라. 그럼 우리가 학교에 오던 학생이 안 오는 거는 시작. 결석. 있던 번호가 없어지는 거는 뭐다? 결번. 그럼 여기는 4번이 있답다. 없지. 4번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리 와보세요. 자, 요래 됐어요. 요게 3이고 이게 3이다. 4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답다. 자, 분할을 했어요. 그럼 4의 뭐다? 1. 요가 이해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몇입니까? 3. 요거는 몇입니까? 4. 이 두 필지가 합병할 수 있답다. 그럼 합병하면 합병 후에 지번은 몇 번? 3번. 그럼 4번은 없어지지. 맞다. 맞아. 그러면 뭐가 발생했다? 결번. 그럼 없던 지번은 몇 번이다? 4번. 이래 됐어요. 그럼 여기가 삼성동인데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라.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 삼성동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부만 들어갈 수도 뭐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하면 일부만 들어가는 거지. 대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는 전부가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지. 됐죠? 그러면 삼성동에 도시개발 사업합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어.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에 안 들어갔어. 똑같은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도 삼성동, 안 들어가도 무슨 동이고? 삼성동. 됐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깡그리 뭉개지.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딱 정하는 거지. 맞죠? 네. 그래가 지번을 새로 준다, 안 준다?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은 기존에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다 새로 정하잖아요. 맞다? 맞아. 그럼 지번을 새로 주는 겁니다. 그럼 가장 쉽게 해볼게요. 지번을 새로 줄 때는 답입니다. 옛날 번호 중에서 뭐로만 쓴다? 본번. 그럼 왜 본번만 쓰느냐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거든. 지번을 새로 주거든.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부번은 사용 안 합니다. 본번만 쓰는 겁니다. 본번만. 그러면 여기 몇 번입니까? 1번. 여기 몇 번입니까? 2번. 자, 보세요. 3번은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지? 반은 안 들어갔지? 맞죠? 그러면 3번을 여기다가 쓰면 3번이 있지? 그럼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럼 이제 4번 차례입니다. 4번. 없어졌던 지번을 다시 써먹을 수 있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인데 20번이 전학을 갔어. 그럼 20번은 비어있죠. 내년도 신학기 반편성할 때 20번 다시 쓴다 안 쓴다? 써. 그럼 여기 몇 번입니까? 4. 그러면 4의 1이죠.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 부번은 안 쓰는 거예요. 되죠? 그럼 몇 번이다? 5번. 몇 번이다? 6번. 몇 번이다? 7번. 몇 번이다? 8번. 그럼 9번은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갔지. 9번을 여기 쓰면 9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써요? 못 써요? 못 써. 10번 차례입니다. 10번 여기 있죠. 10번을 여기 쓰면 10번이 있죠. 못 쓰는 거예요. 11번입니다. 11번을 여기 쓰면 11번이 여기 있지. 못 쓰는 겁니다. 12번입니다.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갔지. 12번을 쓰면 12번이 있지. 맞죠? 자, 그럼 보세요. 10번, 11번을 쓰면 중복이 되니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기서 3번, 9번, 12번 못 쓴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요거는 이제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안하고 밖에 본번이 같은 집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보세요.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집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이제 말을 연결시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있는 지번을 제외한 종전 지번조 뭐로만 준다? 본번. 그러면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부여오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맞죠? 그러면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12. 그럼 여기 오세요. 13, 14, 15, 16, 17.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요걸 문자로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 최종 본번이 몇 번 했다? 12. 다음이니까 시작. 14, 14, 15. 이해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요리할 수 있고, 블록 단위라는 거는 자 이렇게 되거든. 여러분들 이래렸죠. 우리가 블록이라는 게 단지지 단지 1단지 2단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가 1단지 2블록 3블록 이렇거든. 1에 1 1에 2 1에 3 2에 1 2에 2 2에 3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본번이다 본번 아니다? 본번. 부번이다 부번 아니다? 부번. 본번은 같아 안 같아? 같아. 자 문자랍니다.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뭐를 줬다? 부번.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뭐를 줬다? 부번. 이해했어요? 자, 그럼 예배를 보세요. 예배를 보세요. 예배입니다. 새로이,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써놨죠.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됐다 안 됐다? 되지. 맞죠? 그게 이거지? 맞아요? 네. 아니면은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마다 있다. 최종 본번이 아까 요거지 요거 요렇게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다시 합시다. 요 12번 있죠? 12번 다음 번호가 몇 번입니까? 14. 요걸 문자로, 요것만 갖고 문자 해볼게요. 요거를 요 그림에서 보세요. 최종 본번이 몇 번입니까? 12. 맞지? 네.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니까 뭐고? 13. 맞잖아요. 13. 아니, 12 다음에 13이 오는 거 알잖아요. 아는 거. 됐어요? 자,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려운 모양인데. 자, 이리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이거는 시험에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없느냐 이럴 때 시험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없느냐를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문장이 너무 길어요. 문장이 너무 길어요.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있는 지번을 제외한 종전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이래 오거든. 7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 말. 지문이 너무 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느냐? 요거를 갖고 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요거를 갖고 해서 법에 보세요. 법에 이래 놨습니다. 칠판을 보세요. 법에 봅니다. 책 자꾸 볼 필요 없어요. 제 얼굴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책은 나중에 혼자서 읽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됩니다. 여기 법에는 이래 놉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럽니다. 그럼 기출문제 넣은 대로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역으로 냈어요. 그럼 역으로 냈다는 거는 보세요. 다음 보기에서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런 기라. 그럼 보기에 한 5개 정도 쓰고 요 3개를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3개를 외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여기는 지금 없는데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자, 지난주에 신규 등록이다. 신규 등록의 원칙은 자 시작.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는 뭐다?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그럼 자 보세요. 요청해 봅시다.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 확정이라면 오더와 있다. 오. 그럼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면 O 덱스다 X. 이런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신규 등록 전환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오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거를 수업 시험 시간까지 앞으로 10번 더 할 거거든. 10번. 그럼 오늘은 한 개만 딱 외워가세요. 한 개만. 요 5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요래만 갖고 가면 돼. 오케이? 네.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로 가세요. 제일 위에 보면 제목에 지번의 변경입니다. 어휘를 가세요. 어휘를 갑니다.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밑줄을 긋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성인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오세요. 4번입니다. 지번의 부여 방법이거든. 지번 변경에서 지번 부여 방식은 자 적었습니다.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찾았어요? 네. 그러면 요리로 와보세요. 여기에서는 한 개만 딱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한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이래 하면 반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 자, 처음에 그림을 그려봅니다.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 소속이다. 오도와이다. 오. 그럼 행정부이라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다 없다. 있지. 그 아래에 각부 장관들이 있다 없다. 있지. 그 장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 행정부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등장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국토교통부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적에 관한 사무는 어디서 본다? 국토교통부. 요 아래에 뭐가 있다? 시도지사가 있지. 그 아래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 시장군수 구청장을 우리가 자 시작 지적소관청. 자 글자를 보세요.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 말이거든. 자 시작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는 말을 써도 돼.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시작 지적소관청. 됐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는 상급기관의 시도지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보는 게 있다면 허락을 받고.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허락을 받고 보는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3개를. 자, 이리 와보세요.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받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축척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고 해라 이 말. 받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반출. 여러분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반출을 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고 해라. 그럼 요 3개를 외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출. 그럼 여기 잠깐 와보세요. 요거 2개와 이거 2개는 지금 같이 다니고 있다, 따로 다니고 있다, 같이 다니고 있죠. 그런 게 눈에 들어오면 공부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 나오지. 여기도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 나오지. 맞다. 됐어요. 그럼 요거 나중에 외울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요거 외워두면은
반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제일 위에 4번에 결번 대장이거든. 자, 갈로 열고 3번부터 먼저 가세요. 3번을 갑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적 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밑줄을 긋습니다. 결번. 생긴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밑줄을 긋습니다. 결번 대장. 됐죠? 그럼 요거는 시험에 한 번이 나왔어요. 자,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책을 저는 10번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낱말을 익숙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 글자를 한번 봐봅시다. 결번이죠. 아까 전에 그랬죠. 자, 있던 번호가 없어지는 게 뭐고? 결번. 그러면 대장이니까 장보다 장부 아니다? 장부.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경기고등학교가 있어요. 30학급이 있다고 칩시다. 1학년 1반 5번이 전학 갔어. 1학년 2반 10번이 전학 갔어. 1학년 3반 20번이 전학 갔어. 그럼 그 학교에는 1학년 1반 몇 번이 비어있다, 2반에는 몇 번이 비어있다라는 게 장부가 작성이 돼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맞다? 맞다? 맞아.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삐졌어요. 말을 대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각 학급에 5번이 전학 갔다, 10번이 전학 갔다, 20번이 전학 갔다 하면은 학교 내에서는 5번이 비어 있다, 10번이 비어 있다라는 거는 장부는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러면 삼성동의 집원이 그래도 결번이 발생했다, 이 말. 그럼 몇 번이 없어졌다, 몇 번이 없어졌다라는 거 장부를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해야지. 그러면 결론을 딱 할 때 물을 때는 딱 이래밖에 묻지 않습니다. 결번이 발생하였을 때는 결번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오도와이다. 오, 시험 문제 일어났습니다. 결번이 발생했을 때는 지번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오덱스다. X. 요게 기출문제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번 대장을 무슨 대장으로 고쳤다? 지번 대장. 지번 대장이 아니고 무슨 대장? 결번. 그럼 앞에 지문이 뭐가 있었어요? 결번이 발생하였을 때는 결번 대장이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결번이 발생했을 때 지번 대장이다. 결번이 발생했을 때 결번 대장이다. 결번 대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해하면 됩니다. 한 장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으로 갔습니다. 자, 요걸 이리 오세요. 우리가 지금 공시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배우러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걸 배우러 가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시험을 낼 때 무조건 나오는 게 있어요. 무조건 나오는 게. 그게 지목입니다. 그 지목은 해마다 2문제가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이게 쉽거든. 그 2개를 맞추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는 제가 지울게요. 자, 이렇게 했거든. 그럼 여기에 지목이 나오면은 첫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지목 설정의 원칙이 있어요. 세 번째, 지목의 종류가 있어요. 네 번째, 지목의 구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목의 등록이 있어요. 등록.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제 손을 봅니다. 일단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용어는 본인이 자꾸 읽으면서 익숙을 시켜야 돼. 맞다? 용어는 자꾸 익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10번을 읽어야 돼. 한 번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도 3개월이 아니고 3바퀴를 돌아야 저게 저 말이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은 지나야 용어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지목을 배우러 가는데, 보세요. 그럼 지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해봅시다. 사람에게는 이름이라는 게 있지, 이름. 그럼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다, 이 말. 그럼 사람의 이름은 부모가 정해주는 거예요. 장명소에서 정해준다. 자, 부모가 정해준다. 자, 부모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이름은 국가가 정한다, 이 말. 됐죠? 네. 그럼 국가가 토지의 이름을 정할 때는 기준이 있다며, 기준이. 그게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용도.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부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용도가 뭐냐고 또 나와야겠죠? 그럼 용도를 쉽게 해봅시다.
아파트, 다용도실 있답다 했지. 말 그대로 용도가 다양하니까 다용도실이지. 그럼 용도는 어디에다가 쓰이느냐? 쓰임새입니다.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이 말이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요 앞에 차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있잖아요. 통행이라고 이야기해요. 통행. 그러면 법학에서 통행으로 이용하는 곳은 도로라고 부릅니다. 네. 아니, 당연히 길은 도로다, 도로 아니다, 도로. 그 앞에 통행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더 쉬운 거 해봅시다. 평택고등학교 있죠? 그럼 사용하는 용도는 배우는 곳이에요. 맞죠? 네. 그럼 배우는 곳은 법학에서는 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그거는 지목이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 그러면 구로 공단 있죠? 사용하는 용도는 공장입니다. 공장. 그럼 지목은 무슨 용지다? 공장용지.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우리나라 지목을 분류할 때 요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용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제 이래 글자를 고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목은 정합니다.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지형에 따라 분류를 한다. 오덱스다 X. 형상에 따라 분류를 한다. 오덱스다 X. 그럼 이런 거를 제끼고 요것만 딱 공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책으로 가봅시다. 의를 가봅시다. 지목이란 토지에 죽었습니다. 주된 용도. 그러면 거기서 시험에는 용도자를 고치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2번으로 갑시다. 3번으로 가세요. 지목 설정의 원칙입니다. 1번입니다. 1필 1모.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한 개. 그럼 쉽게 해봅시다. 이름은 사람마다 이름은 몇 개입니까? 하나지, 하나.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주지목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요리 와보세요. 공부를 하는 원리만 터득을 딱 하면 되거든. 그럼 우리 여러분들 있어. 주지요, 주. 그러면 주가 있다면 종이 있답다. 있지. 여기 항상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 봅시다. 반장이 있다면 부반장이 있답다. 있지. 주연이 있다면 조연이 있답다. 있지. 맞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주연이 되고 싶어요? 조연이 되고 싶어요? 저요. 그럼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주종만 머릿속에 딱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항상 종은 주인을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항상 이 따라다닌다 이 말. 이해했죠? 네. 그러면 제가 설명할 거예요. 한 필지에는 지목이 한 개만 있어야 돼. 그런데 한 필지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되니까 그 중에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시험에 내더라도 틀릴 리가 없는 문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토지가 밑줄을 긋습니다. 일시적. 밑줄을 긋습니다.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밑줄을 긋습니다.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상식으로 풀리잖아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목 변경 대상 이단이다. 아님. 그러나 여러분들 제 손을 잡아봅니다. 만약에 요래 봅시다. 여기가 밭입니다. 그럼 밭의 지목은 밭 전자를 써서 전입니다. 여기 고속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공사 기간에 이 밭을 빌려서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답다. 그럼 창고로 사용했다고 해서 지목이 창고 용지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목은 여전히 뭐다? 전. 그래서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 이단이다. 아닌. 자, 우리가 제가 있잖아요. 요게 세 개가 법에 나와 있거든.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이 세 개 중에 꼭 한 개는 지문으로 띄웁니다.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목의 종류입니다. 종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가 있어. 이 국가가 28개를 딱 정해놨어. 그럼 이거는 시험에 3년에 한 번 나와요. 그럼 나올 때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은 이래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28개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데, 자, 책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들 봅시다. 자, 지목은 자, 시작. 전, 다, 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염전, 임야, 공업, 묘지, 과수원, 주차장, 광천지, 양의장, 유원지, 사적지, 잡종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종료용지, 주유소용지. 요거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데 이걸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듣다 보면 그냥 다 알게 되는 거라. 듣다 보면 제가 예들 때 이렇게 예를 들죠.
보세요. 신학기가 되면 반편성 하거든. 하죠? 네. 그럼 시골에 가면 학생이 65명, 70명이죠. 첫날에, 반편성하는 첫날에 짝지 이름은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우지. 그럼 둘째 날 되면 뒤에 있는 친구의 이름도 외워야 안 외워요? 외워. 이러다 보면은 한 달이 딱 지나면 반 학생 65명 이름 다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외워지는, 부딪히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외우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럼 이리 오세요. 자, 보세요. 전이 있다, 답이 있다, 대가 있다.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입니다. 유지입니다. 공원이 있다, 염전이 있다, 임야가 있다, 묘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과수원이 있다, 광천지가 있다, 유원지가 있어요, 사적지가 있어요, 양어장이 있어요, 양어장.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그 다음에 잡종지가 있다, 이러네. 그 다음에 보세요. 철도 용지, 수도 용지, 학교 용지입니다. 공장 용지입니다. 채용 용지입니다. 채용 용지. 그 다음에 창고 용지가 있어요. 목장 용지가 있어요. 목장 용지. 종교 용지가 있어요. 종교 용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가 있다. 이러면 주유소 용지. 요게 지목이에요. 그럼 눈썰미가 조금만 있다면 외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지. 눈썰미가 조금만 있다면. 됐죠? 그래서 저는 책을 만들 때 가능한 한 암기하기 쉽게끔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큰 3번으로 내려오면은 지목의 구분이 나오죠. 그거는 법 순서대로예요. 법 순서대로인데 위에 거 지목의 종류에는 2번의 지목의 종류에는 눈썰미가 조금 있다면 외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잘라놨는데 맞죠? 네, 요리 와보세요. 요리 보세요. 절대 겁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지목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봅시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지목에 주유소 용지 있어요. 주유소 용지. 주유소가 주유소지 뭐 다른 거 설명이 뭐가 필요 있어요. 맞죠? 네.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우리나라 지목에 종교용지가 있어요. 종교용지가 교회, 사찰, 향교, 사당. 그럼 공부할 게 없어요. 목장 있죠? 대관령 목장 있잖아요.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창고 있죠? 자,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면 여주 이천에 가면 물류 창고들 있다 없다? 말 그대로 창고잖아요. 창고. 그럼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채용용지 있죠? 잠실 운동장이 채용용지예요. 채용용지. 그러면 공장용지 있죠? 그럼 공장이 공장용지라면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학교가 학교용지지. 맞죠? 네. 수도 있죠? 아니,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수도는 상수도 정화시설하는 데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철도 있죠? 철도가 가는 데가 철도용지. 그 공부할 게 없다니까. 됐죠? 그러면 이래 놓고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럼 이래 와보세요. 잡종지는 조금 생소하니까 둡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있죠? 그냥 주차장이 주차장이에요. 양어장 있죠? 고기 기르는 데가 양어장이잖아요. 사적지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 사적지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에요. 유원지는 놀이기구 있는 데가 유원지예요. 놀이기구. 자, 광천지는 생소합니다. 과수원은 그냥 과수원이잖아요. 자, 여기 과수원집 딸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묘지 있죠. 묘지. 공원묘지가 묘지예요. 됐죠? 임야는 산이에요. 산. 그 다음에 염전은 소금 만들어내는 데가 염전이죠. 공원은 그냥 공원이에요. 여러분들 유지는 잠깐 생소합니다. 국어도 생소합니다. 하천 있죠? 그냥 강이 하천이에요, 하천. 자, 우리가 안양천 뭐 이렇게 하죠? 네. 그럼 이게 제방은 강둑 있잖아요. 강둑, 제방. 도로는 그냥 도로잖아요.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자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밭전자, 논답자. 그냥 이놈의 자식들 밭이다, 논이다 이래주면 좋은데 한자를 써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뭡니까? 밭. 답은 뭡니까? 논. 그 밭하고 논이에요. 밭하고 논. 그럼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뭐고? 대. 섬세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줬죠? 자, 그러면 이제 광천지는 광이라는 거는 광물이에요. 천이라는 거는 온천이에요. 그래서 땅 속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이 무슨지다? 광천지. 되죠? 그 다음에 국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또랑이에요. 또락. 그럼 아까 하천이 있었죠. 그럼 하천하고 국어는 규모가 크면 하천, 규모가 작으면 뭐다? 국어.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예요. 그래서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유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잡종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거든. 그 28개인데 일단 27개를 딱 만들어. 그래가 27개 끼워 맞추지. 끼워 맞추고 난 다음에 안 속하는 게 있겠지. 그럼 몽땅 묶어서 무슨지다? 잡종. 잡종지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아까 수도용지 하면 생각이 떠오릅니다. 공장용지도 생각이 떠오르고 철도용지도 상상이 되지만 잡종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비행장이 잡종지입니다.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운전학원이 잡종지입니다.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데 이리 오세요. 지금부터 이제 지목을 배우러 가거든. 이건 한 번만 공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계속 읽으면서 익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지목은 보세요. 일필, 일목의 원칙입니다. 하나 필자, 자, 칠판만 보면 됩니다. 필기할 필요 없어요. 필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필기는 줄 거 주면 필기하면 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는 하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다.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 여기서 독립성에.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돼. 자, 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안에, 밖에. 요 글자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요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학교용지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서울대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때 이거는 독립성을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다. 이는 독립성을 뭐다? 갖췄어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지목이 첫 번째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그 말은 가장 쉽게 봅시다. 공장 안에 있죠. 그럼 독립성을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다. 그럼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오케이? 네. 학교 안에 독립성을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다. 그럼 전부 다 학교용지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요거를 조금 이해해 놓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게, 자, 요 글자가 나와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요 글자가 나와야 답이 나옵니다. 요게 서울대학교예요. 그럼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학교용지입니다. 근데 말을 조금 꾸며봅시다. 서울대학교 안에 관악산이 있어요. 그럼 산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버스가 다닙니다. 그럼 지목은 도로입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럼 지목은 대입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대운동장이 있어요. 이름 체육용지입니다. 보세요. 한 필지 안에 지목이 이렇게 여러 개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여러 개가 있었을 때는 한 개만 해야 되거든. 한 개만 해야 되니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갑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학교다, 학교 아니다? 학교. 그럼 이거는 전부 다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다.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기숙사가 학교 밖에 있다면 이거는 학교용지다. 대다. 대. 기숙사는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먹고 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된다면 칠판을 보세요. 우리나라 지목은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독립성을 못 갖춰도 지목이 되는 게 있어. 세 개가 있어. 그럼 그 세 개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수원이 있어요. 목장용지가 있어요. 목장용지에 묘지가 있어요. 요 안에 사람 사는 집은 지목을 뭘 한다? 대. 요 세 개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요게 학교입니다. 요게 공장입니다. 요게 종교용지입니다. 이게 과수원입니다. 이게 목장입니다. 목장. 요게 묘지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다 학교용지다 학교용지. 학교 안에 교장 선생님 사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다 학교용지다 학교용지.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시작. 공장용지. 절이나 교회 가면 사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요거는 지목이 그러면 종교용지다 대다 종교용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으로 한다면 이것도 과수원용지가 돼야지. 맞다. 그러나 이거는 독자적인 뭐다? 대.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식으로 한다면 무슨 용지가 돼야 된다? 목장용지. 그러나 뭐다? 대. 자,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다. 이 식으로 한다면 지목이 뭐가 돼야 된다? 묘지. 그러나 이거는 뭐다? 대. 그럼 요 세 개만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리 오세요. 국가가 정해놓은 데 대해서는 토를 달면 공부하기 힘듭니다. 토 달면 안 됩니다.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묘지죠. 묘지는 죽은 사람이다, 산 사람이다, 죽은 사람. 관리사무소는 죽은 사람이다, 산 사람이다, 산 사람. 그럼 죽은 자가 우선이다, 산 자가 우선이다, 산 자. 그래서 이거는 묘지가 아니에요. 독자력이 뭐다? 대. 이리 오세요. 목장은 짐승이다, 짐승 아니다, 짐승. 사람 사는 데는 사람이다, 짐승이다, 사람. 짐승이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그럼 이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용지다, 대다, 대.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그대로 하세요. 과일이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렇게 하세요. 요 세 개만 딱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을 딱 가져갑니다. 공장 안에 일하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학교 안에 하면 전부 다 학교용지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요 세 개만 독자적인 뭐다? 네. 요러다 갑니다.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지목을 읽어보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보세요. 이렇게 읽어보면 다 알아요. 아는데 요렇게가 다만자가 딱 나와. 다만자. 그럼 다만자가 나온다는 거는 원칙이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 그러면 요 앞에 거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문구들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것은 예외거든.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얼마나 쉬운 거 해볼까요? 보세요.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맞죠? 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외워야 돼, 안 해야 돼요? 외워야지. 맞다. 그럼 앞에는 보세요.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당연히 과수원이지. 그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자가 나오는 거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잡종지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수원이다, 철도용지다, 수도용지다, 유원지다, 공원이다, 임야다 이런 머릿속에 떠올라. 잡종제는 머릿속에 안 떠오릅니다. 요거는 다 외워야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책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럼 좋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쉽니다.